이 그림과 같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그 결합점 시각, 여기 주기율표와 같은 주기표와 같은 형태로 결합점의 그 일정을 계산하는 결합점 시각 표시 방법으로 일정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EST, EFT, LST, LFT,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작업별 여유시간, total float, free float, dependent float를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critical path까지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시 이벤트 0번에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작업이 A 작업이고 소요 일수는 4일 걸렸죠. 이럴 경우에 처음 이제 시작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로 시작하죠. 그래서 A의 EST, 가장 빠른 개시 시각 EST는 제로가 되는 거죠. 0이 되고 그것을 0번 이벤트, 개시 이벤트에 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파란색 네모 박스가 EST 값 제로입니다. A의 EST 값을 0번 이벤트, 그 앞에 이벤트 적는다는 거, 결합점에 적는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EFT 값은 이 EST에다가 소요 일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1번 이벤트, 다음 결합점에 적습니다. 표시는 언더바로, 그래서 4일이 되죠. 이것이 이제 A 작업의 EFT 값,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이죠. 그리고 이 가장 빠른 종료 시각 4일이 1번 이벤트에 있어서 그 다음 작업을 위한 EST 값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써주고요. 그래서 1번 결합점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각, 즉 EST 값은 4일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B 작업, D 작업, F 작업의 EF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B 작업 구해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1번 이벤트, 1번 결합점의 EST 값 4일에다가 소요시간 3일을 더해서 7일이 되겠죠. 그것을 2번 결합점에 적고 그것이 B 작업의 EFT 값,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이 되고요. 2번 결합점의 EST 값은 그 EFT 값을 그대로 쓰죠. 그래서 7일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D 작업도 이제 D 작업의 EFT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1번 결합점에 있는 EST 값 4에다가 이 소요시간 6일을 더해서 이쪽 3번 결합점에 적을 수 있겠죠. 얼마냐면 10일이면 되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D 작업의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은 10일입니다. D 작업은 10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가장 빨리. 그런데 3번 결합점에는 그 선행 작업이 두 가지가 있죠. D만 있는 게 아니고 C 작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C 작업의 EFT 값도 구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7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C 작업의 EFT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되죠. 그러니까 3번 결합점에는 지금 그 EFT 값이 두 개가 생겼는데 11과 12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걸 쓸까요? 가장 큰 값. 어차피 우리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성 원칙이 뭐였냐면 결합점에는 선행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행 작업이 가장 긴 것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돼서 둘 이상의 복수의 그 선행 작업이 있을 경우에 결합점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EFT 값,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의 최대 값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결합점에 EFT 값을 뭘로 쓸까요? 12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 결합점의 EST 값으로 같이 또 응용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4번 결합점에도 보면은 E 작업과 F 작업 두 작업이 동시에 들어오죠. 그래서 각각 구해보게 되면 E 작업은 12 더하기 2에서 E 작업의 EFT는 14일, 그 다음에 F 작업의 그 EFT 값은 여기 4 더하기 14일에서 18일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18일이 4번 결합점의 EFT 값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18일은 E 작업의 EFT 값은 아니죠. F 작업의 EFT 값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4번 결합점에 EST 값 18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작업하고 주작업은 5번 결합점, 즉 종료 결합점에 기록하게 되는데 18 더하기 5에서 얼마가 될까요? 23일이 됩니다. 23일이 5번 결합점에 있어서 EFT 값이 되고, 만약에 5번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EST 값을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요. 바로 23일이 이 공정표에서 최대 소요 일수, 즉 공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T, EFT 값을 각 결합점 시각별로 해서 다 구했죠. 자세히 보면 종료 이벤트에서는, 그러니까 5번 결합점, 종료 결합점에서는 EFT 값만, 그 다음에 시작 이벤트 0번 개시 결합점에서는 EST 값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T, EFT 값을 다 구해봤고요. 결합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LST, LFT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LST, LFT 값은 역진 계산한다고 했죠. 이 종료 이벤트에서 개시 이벤트로 거꾸로 계산하는데, 종료 이벤트에서 EFT 값이 총 소요일수 공기가 되고, 그 값이 바로 또 LFT 값, 가장 늦은 종료 시각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23일이 바로 종료 이벤트 5번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늦은 종료 시각 LFT 값으로 쓰게 되는 거죠. 23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역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작업을 소요일수를 빼서 가장 늦은 개시 시각 LST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G작업의 LST 값은 종료 이벤트의 LFT 값 23일에서 소요일수 5일을 빼서 4번 이벤트에 적는 거죠. 얼마냐면 18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퍼바, 위에 있는 막대기를 그려서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그 4번 이벤트, 그러니까 즉 G작업의 LST 값 18일을 똑같이 이용해서 4번 이벤트의 LFT 값으로 똑같이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역진 계산해 보면 이 작업, 자, 이 작업에 이제 LST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8일에서 소요일수 2일을 빼서 3번 결합점에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18일에서 2일을 빼니까 얼마인가요? 16일이 되고, 3번 결합점에서 LST 값은 16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그리고 C작업은 16일에서 5일을 빼면 얼마가 되죠? 11일이 2번 결합점에 있어서, 즉 C작업의 LST 값, 가장 늦은 개시시각 11일이 되고요. 이것이 2번 결합점에서 LFT 값, 가장 늦은 종료 시각을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구했죠? 이제 1번 결합점을 보게 되면 후속 작업이 여기 B작업, D작업, F작업 3가지가 있죠. 3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역진 계산했을 때. 그때 그러면 1번 결합점에 있어서 LST 값, 가장 늦은 개시 시각을 무엇을 잡을까 해볼까요? 먼저 B작업의 LST 값이 얼마가 될까요? 11일에서 LFT 11일에서 소요일수 3일을 빼면은 B작업의 LST 값은 얼마가 되나요? 8일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D작업은 여기 16일에서 여기 16일 있죠. 16일에서 소요일수 6일을 빼면 10일이죠. 그래서 D작업의 LST 값은 10일이 됩니다. 10일. F는 얼마가 될까요? F는 여기 4번 결합점에 LFT 값 18일에서 14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서 적으면 되죠. 그러면 4일이 됩니다. 4일. 자, F작업은 4일입니다.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죠? 역진 계산했을 때 LST 값은 최소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일을 취하는 겁니다. 4일. 그래서 1번 결합점에 있어서 LST 값은 4일이 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B작업도 아니고 D작업도 아니고 F작업의
LST 값을 대표 값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1번 결합점에 LFT 값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 하나 남았죠. 게시 결합점 0번 결합점과 1번 결합점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작업 A 작업이 소요율수가 4일이니까 이 LFT 값 4일에서 소요율수 4일을 빼게 되면 A 작업의 LST 값을 게시 이벤트 0번 결합점에 적습니다. 얼마일까요? 제로가 되겠죠.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되죠. 시작할 때는 시작 결합점, 즉 게시 이벤트는 EST나 LST가 모두 제로가 돼야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각 결합점 시각을 다 구했죠. 그래서 결합점별로 EST, EFT, LST, LFT를 다 구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결합점 시각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ET, LT 값이라고 해서 구하는데요. 이 ET 값, LT 값은 뭐냐면 바로 그 결합점 시각에 있어서 EST 값과 그 EFT 값, 그것을 이제 ET 값, earliest time이라고 해서 그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0번 이제 게시 이벤트하고 종료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EFT 값이 4일이고 EST 값이 4일이죠. 같이 썼으니까 이것이 LFT하고 LST죠. 이게 LT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LT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T하고 EFT 값, 여기 똑같이 4일이죠. 이것을 ET 값, 이렇게 대표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써보게 되면 자 1번 결합점에 있어서 ET 값과 LT 값은 자 4일과 또 붉은색으로 이렇게 4일이 되겠죠. 자 앞에 쓰는 것은 이제 ET 값이 되고 뒤에 쓰는 것은 LT 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그 결합점 시각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걸 좀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각 이제 그렇게 구해놓은 값 중에서 이제 그 ET 값, LT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LT 값이 11일이죠. 11일이고 그 다음에 3번 결합점에서는 LT 값이 얼마죠? 16일입니다. LT 값 먼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결합점에서는 18일이죠. 만약에 5번 종료 이벤트하고 게시 이벤트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하나만 써도 되겠죠.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최종 공기 23일이 될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ET 값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ET 값은 파란색으로 앞에다 적겠습니다. 23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결합점에서는 18일, 여기 18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결합점에서는 여기 12죠. EST하고 EFT가 12일이니까 12일이 ET 값이 되는 거고요. 2번 결합점에서는 7일입니다. 그리고 1번 결합점에서는 아까 적었죠. 4일이고 0번 어떻게 될까요? 0번은 바로 0일이 되고 LT 값은 똑같이 0일이 되겠죠. 이건 뭐 게시 이벤트니까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점 시각법에 의해서 EST, EFT, LST, LFT 또 그것을 이용한 ET 값, LT 값까지 모두 구해봤습니다. 자, 조금 뒤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플로우트, 여유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